광양시 의원 라선거구는 민주당 소속의 정치 신인 3명과 민주당을 탈당한 3선 시의원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후보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연일 치열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 동부권 자치단체장 선거 가운데 가장 치열한 곳 중 하나가 순천시장입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 민주당 오하균 후보를 만나 핵심 정책과 승리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진보계열 정당들도 선거운동에 적극적입니다. 민주당 일당 독점을 막고 사회 약자를 위해 대안 정치 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틀 후인 5월 27일과 28일 실시되는 제8회 지방선거 전남 지역의 사전투표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대선에서 사전투표율 51.45%를 기록했던 전남은 지난 6회 지방선거에서는 18.05%, 7회 지방선거는 31.73%를 각각 보이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전남의 최종 투표율은 19대 총선이 56.7%로 최저치를, 20대 대선 81.1%로 최고치를 보였으며 지방선거는 통상 60%대의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영업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사전투표소의 장소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에서는 순천 해룡면 사전투표소가 주민자치센터에서 신대 건강생활지원센터로, 광양 진상면이 항만 물류고등학교에서 백학문화복지센터로 변경됩니다. 또 고흥 금산면은 기밀체육기념관에서 금산면민회관으로, 영남면 사전투표소는 영남초등학교에서 영남면 복지회관으로 변경돼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선거구의 격전지를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광양시의원 라선거구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정치 신인 3명과 최근 민주당을 탈당한 3선 시의원이 출마해 특이한 대결 구도가 형성된 곳인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완승을 거두기 위해, 무소속 후보는 4선 성공을 위해 연일 열띤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광양 경제의 심장인 포스코와 광양항을 끼고 있고 신규 아파트 단지가 끊임없이 들어서 새로운 주거 지역으로 떠오르는 태인동과 금호동, 마동과 고략동으로 묶인 인구 3만 4천의 광양시 의원 라선거구입니다. 3명의 시의원을 뽑는 이곳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모두 4명. 언론인으로 활동했던 김보라 후보는 주부와 청년, 고령자들을 위한 생활 일자리 창출을 대표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광양에 복지 수요가 필요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생활 밀착형 일자리로 만드는데 시의회가 그 매개체가 돼서. 포스코 그룹에 몸담아온 정구호 후보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걸맞는 육아 인프라 확충을 약속했습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즐겁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영유아 놀이쉼터가 없습니다. 그런 시설이 없다는 게 좀 안타까워서. 민주당 지역위원회 협의회 단장을 지낸 이은수 후보가 꼽은 대표 공약은 어린이 교통공원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통문화를 이렇게 인식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어린이들이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광양을 찾을 수도 있고 광양에서 머물 수도 있고. 민주당 공천심사에서 컷오프돼 무소속으로 4선에 도전한 현직 시의원 송재천 후보. 민선 8기에는 교육,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근데 이 마동역이는 학생들 밀집 지역이에요. 제일 또 인원수도 많고 한데 어린이 전용 도서관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선거에 도전한 민주당 소속의 정치 신인 3명과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을 노리는 관록의 3선 시의원. 4명 가운데 1명은 의회 입성이 불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자신만의 강점을 내세우며 연일 치열한 선거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기 키우면서 느꼈던 거, 직장인으로서 느꼈던 거, 광양 시민으로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생활 정치로 빠르게 접목시킬 수 있는.
포스코맨으로 살아온 35년입니다. 포스코도 잘 알고 시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중간 가교 역할을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체육회니 방범대니 청년회니 사회단체에 몇몇이 제가 다 소속돼 있었고 현장에서 뛰면서 부딪혔던 것이 가장 제일 큰 장점이라고 저는. 삼선하고 우장하면서 지역 실정은 누구보다 밝습니다. 4년간 저 열정을 바쳐서 광양시를 한 단계 올려놓겠습니다. 기존 선거구에서 광영동이 떨어져 나가고 마동과 고략동이 추가되며 새롭게 재편된 광양시 라선거구. 그만큼 유권자들의 표심을 쉽게 예측할 수 없어 선거 결과에 더욱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 진보계열 정당들이 초심으로 돌아가 지역 정치를 바로 세우겠다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특히 일당 독점을 막고 차별받고 소외받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는 대안 정치 세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선이 끝난 뒤 석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지방선거. 더욱이 거대 양당의 틈바구니 속에서 진보 계열 정당들은 후보 알리기조차 어려운 힘든 선거를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소수 약자의 편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정당을 표방해온 정의당은 대선 참패로 지역에서조차 세가 더욱 위축됐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에서부터 정의당을 바로 세우고 혁신의 바람을 일으켜 대안정당으로 우뚝 서겠다며 다시 한번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어려운 토양에서도 대한야당의 싹을 틔우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정의당 후보들이 시민 편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진보당 역시 광역시의회 교섭단체 확보를 목표로 선거운동이 끝날 때까지 158시간 철야 유세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빼고 광주시의원 선거구에 후보 6명을 낸 곳은 진보당뿐이라면서 광주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진보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진보당이 한번 제대로 일해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사죄와 참회의 의미로 108배와 158시간 철야 유세에 들어간 정의당과 진보당. 이들 진보 계열 정당들의 호소에는 민주당 일당 독점의 어려운 지방선거 토양 속에서 진보 정치의 싹을 틔우겠다는 간절한 희망과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이번 지방선거 벌써 종반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여수 MBC 데스크 인터뷰에서는 가장 치열한 혼전을 벌이고 있는 순천시장 선거 전의 양강 후보들을 차례대로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먼저 젊은 경제시장의 브랜드로 더불어민주당 공천장을 거머쥔 오하근 후보를 만나 핵심 정책과 선거 종반의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오하근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선거가 이제 사실상 막판입니다. 여론조사는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고요. 자체적으로는 판세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제가 바닥을 다녀보면은 많은 시민들께서 그래도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압도적인 승리는 아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적지 않는 표 차이로 이길 거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승리 전략 뭐 보관 있으십니까? 선거에 있어서 왕도는 없는 것 같습니다.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시민께 호소드리고 경청하다 보면은 저는 반드시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물 경제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리고 식견을 갖춘 젊은 경제시장이다. 이런 비전으로 승부를 보고 계신데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장점, 그래서 뭘 이룰 수 있다. 이런 부분 한번 제시해 주시죠. 순천은 지금 사실은 먹고 사는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가 매우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관광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1,000만 명의 관광객이 순천에 와서 보고 먹고 자면서 돈을 쓸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1조 원의 민자 유치를 통해서 100만 평 순천시 소유의 편백숲에 게임 랜드도 개발하고 유치할 수 있다라면은
순천 경제는 지금하고 또 다른 역동적이고 다시 뛰는 경제로 저는 전환되지 않는가. 이것이 조화근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는 내가 정원박람회를 기획한 원기획자다. 자신 있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보다 더 잘 치러낼 자신 있습니까? 상대 후보께서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중도 사태에서 너무 무책임하다.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서는 국비와 도비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167석의 거대 야당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그리고 전라남도의 도움 없이는 예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의 경제적 풍요로움, 시민들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박람회가 될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훨씬 더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과정이 불공정했다. 또 그리고 이제 후보께서 가지고 있는 전과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공천이 됐다. 이런 논란들이 이제 본선에서도 좀 발목을 잡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당에서 정해진 당헌 당규에 의해서 저는 충분하게 당의 후보로서 공천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어서 기업을 경영하면서 법인카드를 잘못 사용했거나 혹은 소명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처벌을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들께 통렬하게 반성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맞고 선거운동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시민만 믿고 제 방식대로 포지티브하게 정책과 공약을 위주로 선거를 치르겠습니다. 지역에 수건사업 하면 의대에 유치일 겁니다. 예, 근데 지금 사실 정권이 바뀌면서 비전이 약간 흐려졌어요. 이걸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 있습니까? 국정과제에서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가장 의료적으로 취약한 전남에 대한 철저한 차별이고 잘못된 정책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지방자치의 장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해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167석의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원 없이는 한 발짝도 갈 수 없다. 민주당이 힘을 모아서 이뤄내겠다고 하시는 건데, 힘을 모으면 가능은 할 걸로 보십니까? 자신 있으십니까? 네,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비록 우리가 정권은 뺏겼어도 예산과 정책에 있어서 주도권은 여전히 민주당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힘을 통해서만이 의과대학 유치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 사전투표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장 모레예요. 시민들에게 못다 드린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합니다.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호남과 민주당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들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있습니다. 꼭 좀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들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주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순천은 갈등과 분열, 갈라치기로 지역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2023 정원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라도 28만 시민의 통합과 합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치, 새로운 인물로 순천의 빛나는 미래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아유, 말씀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데스크 인터뷰 내일은 무소속 노관규 후보를 만나 선거 종반에 임하는 전략과 주요 정책들 들어볼 예정인데요. 내일도 많은 관심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광주와 전남 거리 유세 민원 신고 가운데 70% 이상이 소음과 교통 불편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와 전남 경찰청에 따르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9일부터 접수된 선거 유세 관련 신고 건수는 304건으로 이 가운데 소음 신고가 153건, 통행 방해 등 교통 불편 관련 신고도 71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유동인구가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펼쳐지는 거리 선거 유세는 교통 혼잡을 가중하고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전이 고소 고발로 이어지면서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 광양시장 선거에 출마한 김재무 후보는 지난 23일 광양시 선관위에 자신의 전과 이력을 악의적으로 언급해온 정인화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인화 후보는 이에 대해 김 후보의 전과 이력은 허위사실이 아닐 뿐 아니라
지역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위해 발언한 것이라며 김 후보를 무고죄와 허위사실 공표죄로 선관위에 맞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 MBC AI 내일의 날씨입니다. 요즘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32도까지 올랐습니다. 더위와 더불어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내일도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에서 3도 정도 낮겠습니다. 여수 17에서 26도, 순천 17도에서 29도, 광양 16에서 29도, 고흥은 16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광주는 16에서 26도, 목포는 16에서 23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해서부 앞바다에서 0.5m, 먼바다에서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은 토요일까지 무더위가 이어지다가 일요일부터는 흐려지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대낮에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가 도로가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날벼락 같은 사고로 자전거를 타던 시민 한 명이 숨지고 보행자 한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동구의 왕복 4차선 도로.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휘청휘청 거리더니 갑자기 속력을 내며 인도로 향합니다. 질주하는 화물차는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던 자전거 운전자와 보행자 한 명을 그대로 덮칩니다. 음주운전자가 몰던 화물차는 이곳 인도로 갑작스럽게 돌진해 경계석을 들이받고 상가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서 29살 남성이 몰던 1톤 화물차가 사고를 낸 것입니다. 아주 빵빵 가고 아주 검은 물전이 소리가 저렇게 나더라고요. 그래 나와서 보니까 이미 난장이 돼 있고 사람이 이미. 긴급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벌였지만 자전거를 타고 있던 40대 남성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고 보행자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측정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6%, 면허 취소 수준입니다. 운전자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만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술에 취해서 아직 정확하게 음주운전 사망 사고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일 조사 예정인데 경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를 입건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색깔이 있는 벼로 논의 그림을 그리는 논아트 모내기 행사가 순천 별량면에서 열렸습니다. 순천시 별량면 마을교육자치회는 오늘 복림마을 일대 논에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영화 명장면 등의 밑그림에 맞춰 색깔모를 심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마을 방문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친환경 농업을 알리기 위해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수시가 관내에서는 처음으로 화양면 나진리에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를 설치했습니다. 여수시는 오늘 화양면 나진리에서 친환경 스마트 시내버스 정류소 준공식을 갖고 실시간 버스 정보 시스템과 방범용 CCTV, 무선 와이파이와 냉난방기 등을 갖춘 스마트 정류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동서발전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시내버스 정류소 설치 사업은 필요한 전력의 일부를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공급받고 농어촌 지역 교통 약자 편의시설 확충 사업으로 여수시에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